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12원성 좀 깊게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병이죠, 병. 자, 병입니다. 이게 병들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이 있다가 최정상에 있다가 내려오죠. 그러면 쇠해지잖아요. 쇠해지는 게 지나면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죠. 그죠? 생로병사다. 이게 지금 병 들었습니다. 자, 병은 뭐냐면요, 어려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요 일에다가, 요 일지에다가 이 병을 놓은 사람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임일간이라고 가정해봐요. 임일간이 양간이니까 여기가 병이 되려면 뭐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임은 걸럭지가요, 해가 되죠. 이렇게 걸럭지가 해되면, 그러면 해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가 해잖아요. 가보는 거죠. 자, 건부터 시작되니까 건, 그죠? 건, 왕, 쇠, 병 왔죠? 인이 병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인일 이렇게 놓은 사람은 병. 그래서 이민일주가 병을 놓은 거예요. 12신살로 뭐예요? 역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병을 놨다는 건 어려서는 허약했고 나이 먹어가면서는 건강해지는 게 이 병인데요. 이 부모 형제, 그러니까 병을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병을 오면은 이게 12운성으로 병이면 12신살로는 뭐라고요? 역마가 됩니다, 이게. 그럼 역마는요, 말 타고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별이에요. 이별. 그래서 인수가 병이면은요, 인수가 공부잖아요. 인수가 엄마잖아요. 인수가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병을 놓은 사람들은 역마죠. 그럼 이별하게 되죠. 학문을 가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병을 놓은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가 끝나면 미련두지 않고 다른 공부로 가고요. 또 다른 공부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과감히 옛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를 쫓아가는 게 인수병을 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을 놓게 되면, 만약에 제가 병을 놨어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병은 뭐다? 역마다. 12신살로 역마라고 그랬습니다. 역마는 뭐다? 이별이다. 그죠? 떨어져 산다. 그걸 원처인연이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산다. 원처인연. 그래서 부모 형제와 인연이 적어서요, 고향을 일찍 떠나고, 그죠? 또 이게 병을 놓게 되면 자기 집을 일찍 나가서 뭐 이렇게 오피스텔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방을 얻어서 독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병궁입니다. 또 이 병을 놓은 사람들은요, 명예욕이 없어요. 감토욕이 없어요. 병자가 무슨,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도 다닌 사람이 무슨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감토욕이 이게 없는 게 이게 병지고, 또 이 사람은요, 취미가 좀 다양해요. 그 대신 이 사람 거의 뭐 당구면 당구, 바둑이면 바둑, 뭐 탁구면 탁구, 뭐 못하는 게 없는 게 이 병궁을 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요,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기할 사람 안 오니까 뭐예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병궁을 놓은 사람들이 생각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마지만 돌아다니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또 이 병궁입니다. 자기가 사실 몸이 남은 돌아다닐 거야, 나 어디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을 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아픈 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욕 때 이렇게 놓지만은 이 병궁이 의미하는 게 진짜 네가 병 걸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기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리 까고 누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늘 이 사람은 역마니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돌아다녀야 될 사람이 안 보여. 그러면 진짜 이 사람 아프고 누워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에 이게 병이 있으면요,
시에 병이 있게 되면은 자손의 근심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병을 놓게 되면은요, 이게 자식궁이잖아요. 그래서 자손의 근심이 있다, 수심이 있다, 그리고 말년이 좀 고독하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자, 다음에 사요. 이 사를 놓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사를 놨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기운이 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기운이 사했다는 거예요. 사를 놓은 사람들은요, 내기 있잖아요. 내기, 이런 내기, 이 내공, 내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를 놓은 사람들, 서울대 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이 깊고 내기가 깊기 때문에. 자, 이게 두뇌 발달이, 그래서 사를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경지명이 또 탁월해요. 그러니까 사를 놓은 사람들은 뭐야? 무골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사를 놨기 때문에 겁쟁이에요. 그리고 매사가 소극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이 사를 놓은 사람입니다. 자, 시지에다 사를 놓게, 시지에다가 어떤 사람이 사를 놨어. 자, 시지에다 사를 놓은 사람이 만약에 임수로 가정을 해볼게요. 임수로 가정을 했어. 자, 임수가 사가 되려면 뭐가 될까요? 임수는 해가 걸럭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건왕세병 사가 되네요. 그러면 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묘를 놓게 되면 사가 되네요. 요게 사궁을 놓았죠. 자식궁에다 사를 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이거 해보세요. 이게 시제에다 사를 놓게 되면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두기 어렵다.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고 이건 딸이잖아요. 이게 없다가 됩니다. 딸만 두게 된다. 시제에다가 사를 놓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남자는요, 일제에다가 이렇게 사를 놓잖아요. 남자가 일제에다 사를 놨어요. 12운성으로. 그렇게 되면 침실에서요, 시체처럼 움직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업, 무슨 연구직이라는가, 그죠? 이게 묘도 비슷했는데 기운이 사묘가 비슷합니다. 자, 이게 묘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묘, 이게 풀초잖아요. 풀초, 이렇게 이게 묘지 묘자가 됩니다. 이 묘지 묘자인데, 이게 묘를 놓게 되면요, 육친의 덕은 없지만 제복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묘가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술축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술, 축미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술축미가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재고기인을 놓게 되면, 재고기인을 놨다는 것은 임술을 일주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게 일간입니다. 임술, 그럼 여기서 정화가 있잖아요. 이게 수국화, 정제죠. 이런 사람을 재고기인을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일단은요, 자기 일지에다가 진술축미를 놨다. 그럼 묘를 놨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돌려보면 묘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묘를 놨다면 일단 육친의 덕은 없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의 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친이라고 하면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 자식이죠. 그죠? 그런 육친 덕은 없지만 돈복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축미를 자기 일지에다 놓은 사람들은 육친의 덕은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일단은 형제하고 좀 무정하게 돼요. 엄마 아빠하고도 무정하게 돼요. 그리고 자식복, 남편복이 좀 소원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여져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축미를 놨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요, 양손에 떡 두 개는 주지 않는다. 하나의 행복을 줬으면 하나는 불행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행복을 썼으면 불행을 써야 되겠죠? 불행을 썼다면 행복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요, 이 보통 진술축미를 놓은 사람들은 재고기인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걸 놓은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해서
노년에 늙어서 생활에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술중묘를 일에다 놓은 사람, 그러니까 묘를 놓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12운성으로 생일에 묘를 놓게 되면 여기다 묘를 놓잖아요. 인색한 구두쇠가 되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식당 가서 친구들이랑 밥 먹었잖아요. 그러면 신발끈을 고쳐매는 게 이 일주에다가 이 묘를 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입만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구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외롭고 수심이 많게 됩니다. 이게 묘를 놓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끌어모아요. 그래서 버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가보면요, 일제에 묘를 놓은 사람 가보면요, 오래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뭐 고서라든가, 그렇죠, 오래된 책들, 그리고 오래된 옷 있잖아요. 또 오래된 그릇. 하여튼 보통 사람이 봤을 때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끼고 있는 것이 일제에다 묘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고요, 또 축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고,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뭐라고 그럴까요? 몰두한다고 그럴까요? 결국 진술증명은 월화천반에 놓이게 되죠. 그러죠? 월살 아니면 화개살 아니면 천살 아니면 반환살 아닙니까?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자, 묘를 지나면 절이 되죠. 드디어 묘를 지나면 절이 됩니다. 절은 뭐예요? 모든 것이 끊어진 데서 다시 뭔가 절처봉성을 하는 거죠. 다시 만나서 시작을 하는 게 이 절이잖아요. 이 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끊어질 절자죠. 자, 신문사절이죠. 우유사절이죠. 남자 여자가 절규하는 게 이게 절자 아니에요? 친구 간에 끊어지는 게 이 절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의 기원, 그러니까 전기의 기운이 사라지고요, 그 후계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끊어진 거죠. 다 끊어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가 여기서 비로소 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다. 다시 하는 게 이게 절이 되겠습니다. 절이 됐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피잖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잖아요. 그죠? 왜 자살했다가 살아나서 그 전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이 절처봉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입니다. 그래서 절처봉생은 모든 인연이 끊어진 곳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이 절처봉생입니다. 그래서 이 절이 되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뭐 2, 3년 만났는데 헤어졌어. 아니면 남편이랑 40년, 50년 살았는데 남편이 떠났어. 그럼 어때요? 시기가 불안한 시기가 되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신이 불안한 시기가 이 절이 됩니다. 그래서 비지속정,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절단이죠. 그리고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사주에 절을 놓게 되면요, 그 육친, 자, 사주에 절을 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절을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부궁이죠. 부부궁이 절처봉생을 한번 겪는다는 겁니다. 자, 살아서 이별하든 죽어서 이별하든 그것을 겪는다는 게 이 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 놨어요. 여기는 조상궁이죠. 여기에 놓은 이 사람과 절처봉생을, 절이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 놨어. 그럼 부모 형제 이게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시집을 놨어. 여기다 절을 놨으면, 자, 내 자식이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게 되겠죠. 뭐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그죠? 뭐 피치 못하게 해서 이렇게 원처 인연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절이 됐다고 완전히 이렇게 망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사주가 구성이 좋으면 절이 와도 굉장히 좋게 지나가지만, 내 사주 구성이 좋지 않게 되면 절이라는 그런 어떤 그 비애와 어떤 절단, 그죠? 근심과 어떤 그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죠. 이게 절입니다. 그래서 연지에
이게 연지의 절이 있잖아요. 연지의 절이 있게 되면은 양자나 서자로 이 사람의 가계, 우리 집안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의 절이 있게 되면요, 세상이 좀 불만이 많아요. 이게 월의 절이 있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 적응이 좀 늦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의 절을 놓게 되면은 대체로요, 부모 형제와 좀 무독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화로 그 화를 부르고 호색하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호색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시의 절이 있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하게 됩니다. 그죠? 이 자식이 속을 새기면요, 여기가 부부잖아요. 남편, 와이프, 또 아내, 남편, 이게 자식궁이 불안하면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그죠? 들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절을 놓게 되면요,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억을 하고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일에 보관을 갖게 되는 게 이 절입니다. 자, 다음에 태가 됩니다. 태. 요게 아이벨 태자입니다. 그죠? 이 태가 됐다는 것은 평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런데 술 먹으면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봐요, 무토일간에 무술일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무토일간들은 대체로 움직임이 좀 적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술 먹으면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이 사람도 굉장히 떠들어요. 근데 술 안 먹으면 별로 말이 없는데, 이 태를 놓은 사람도요, 평소에는 점잖하다가 술 한 잔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수다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 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개월에서 3개월 됐다. 그래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건데, 그게 태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꿈이 여기서 기획되고 보관됐잖아요. 이 절에서 여기 왔다는 얘기는 그게 그 자궁에 어떤 점이 찍힌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성공되고 발전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느끼는 거죠. 느낀다 이거죠. 그게 절에서 뭔가, 여기는 시작되고 보관된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드디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판정 받은 거잖아요. 임신이라고. 그래요? 이때 기획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신된 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태에 좀 남한테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잔지 남잔지 모르는 시기가 이 태인데, 그래서 임신이 되게 되면 그 모두 이게 떠받드는지라 보호받고, 그죠? 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이 태에 있는, 태를 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음기응변에 능하고요. 또 이 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랑 잤다 그러면 임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태가 재성인 사람은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태 재성을 놓은 사람들은, 태가 재성인 사람들은, 그죠? 이게 돈이 들어올 때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이때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허랑방탕 쓰시게 되면 돈은 들어올 때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를 놓은 사람들은 특히 그 돈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또 태에 있다는 거는 임신이 됐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롭기도 하고요. 그죠? 불안스럽기도 한 게 이 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이요, 따분하고 권태롭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양이 되겠습니다. 자, 양. 요게 기를 양자죠. 이렇게. 기를 양자가 됩니다. 이 양을 놓게 되면은 대체로요, 일제다 양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자식이 내가 대를 잃지 못하면 뭐 큰형님 댁에서 아니면 동생 내에서 그 왜 양자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게 기를 양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양자를 놓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양은
이게 12신살로 가면 이게 천살이 됩니다. 천살인데 모친이 인성이 이 양으로 되어 있으면 12신살로 천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게 이게 양이 됩니다. 또 재성이 양이라면요, 남자의 입장에서 자기 처가 12운성으로 돌려봤더니 양에 있더라, 여기다 양을 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와이프하고 나하고는 어떻다고요?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그런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놓으면요, 꼭 아파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내 손이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 내가 좀 수발을 해줘야 되는, 그죠? 내가 물도 주고, 그죠? 이렇게 그 화분도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양이 되겠습니까? 유치원생을 하나 기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양이라면 엄청 잘해주겠죠? 거의 유치원생 그 엄마가 막 이렇게 책가방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머리 빗겨주고 뭐 발 닦아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남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받는 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양에 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 처가 양에 놓으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떻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업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양을 놓은 사람들은 되게요, 사교적이에요. 좀 사교적이고 대기만성형이라 재물복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아지는 게 양이죠. 왜? 점점 자라서 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오게 되면 여기보다는 더 안정적 아니에요? 태에서 양으로 오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연의 양이 있으면요, 여기에 연의 양이 있게 되면은 선대가 양자로서요, 그 가계를 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되는데, 본인이 또 양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월의 양이 있으면요, 여기에 양이 있게 되면은 중년의 연한과 생난이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가 양을 놓게 되면요, 중년에 나이 먹어서 생난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에다 양을 놓게 되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타가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기른 게 아니고 뭐 할머니 뭐 손에 자랐다든가, 아니면 뭐 젖이 모자라 가지고 엄마 젖이 안 나와 가지고요, 동네 그 앞집에 아니면 옆집에 그 아주머니의 젖을 좀 짜다가 먹었다든가, 그렇죠? 또 쌀뜨물을 먹고 자랐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시의 양이 있게 되면 자손의 효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양이 있으면은요, 이게 이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자손의 그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효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을 놓게 되면 좀 인내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생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노력하고 또 화합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양은 12신살로 천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살을 놓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을 놓았다는 건 12신살 천살인데 자기 일지에다 양을 놓은 사람들은 농사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돼요. 그리고 귀농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귀농 안 되는 거죠. 귀농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지에다 양을 놓은 사람들은 아무나 귀농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육친과의 그 좀 특별한 인연들이 있죠. 엄마와 뭐 아버지가 나하고 양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굉장한 특별한 남다른 인연이 있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